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에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지정에 관한 질문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지정 질의를 하실 의원은 이태열 의원, 안석봉 의원, 김선민 의원, 최양희 의원 이상 4분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2에 따라 시정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 각각 20분이며 일문일답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 하는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3만) 거제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장평 수양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기회를 주신 윤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께서 건의해 주신 질문 5가지를 통해 9대 거제시의회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재선 의원의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민선 8기 첫 시정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거제시의회 또한 9대부터 인사권 독립이 되어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거제 시민을 위한 시정과 거제시의회와의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중 질문을 또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지금 이제 약 한 100일 가까이 이렇게 거제시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거제시장의 자리는 정치인의 자리보다는 경영인의 자리로서 그리고 당보다는 우리 거제 시민들의 생각으로 우리 거제시를 잘 경영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우리 같이 우리 거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 시정 목표와 마찬가지로 거제 시민이 중심이 돼서 이제 새로운 우리 거제를 한번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말씀처럼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대 시의회 첫 시정 질문에 7명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전임 첫 번째 질문 조선산업 노동인구 감소 관련 거제시 정책입니다. 답변서를 보니 전임 변강용 시장님 추진했던 정책을 변함없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조선 노동자 인구 유출과 유입에 대한 답변을 물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의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그 외에는 시장님만의 정책이 이 답변서에 없습니다. 시장님이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조선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부족한 임금 국가 직접 지원,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적 운영 등의 추진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2020년 설준 의원이 당선되고 1호로 발의한 조선산업지원특별법 법안이
2020년 6월 발의되고 2020년 7월 28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이후에 지금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되고 있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의 법안이나 국회 검토보고서 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PPT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지금 검토보고서에 시장 수요가 적고 산업 기반이 미약하여 민간 부분 주도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사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선공업진흥법이 1986년에 폐지되어서 그러고 이게 제정안이 좀 입법의 신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PPT 2번입니다. PPT 2번입니다. 예, 1-1번. 예. 이게 조선산업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 특혜업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PT 1-2번입니다. 예, 이게 재정적 기여에 따른 WTO 제소 가능성 제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금융 지원이 조치 가능 보조금에 해당이 돼가지고 WTO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 검토 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매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법률 안에 대해서는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 제시에 참 필요한 안이 많은데 검토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거 당시나 그 이후 이 내용에 대해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속은 시민들을 기망하는 것이고 시장께서 TV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3가지 중 2개는 현재 좀 실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금, 국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개는 주 52시간 탄력 운영제 시행은 최종 확정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조선업 인력난에 대해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 지금 현재 그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어저께와 저번 주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조선소를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해비의 회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하하고 요 삼록이라는 우리 1차 밴더 쪽에 있는 지금 협력사 사장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요즘에 우리 이태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야 될 주 52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국회에서 아마 설준 의원님과 저희들 상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조선산업특별법도 우리 이번에 이제 맞도록 우리 거제시와 맞도록 조금 이렇게 지금 재정을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검토를 우리 서일준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실은 고용 위기 지역을 재지정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이 조선 인력과의 관계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12월 달에 약 3차로 지금 현재 그 조선 인력 그 부분의 문제 때문에 고용 위기 지역을 좀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4차 지금 아마 하는데 이게 시행령이 조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이 관계는 엊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조선 위기 지역으로 조금 다시 한번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요청한 상태고 아마 잘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은 됩니다만은 또 이게 조금 쉽지는 않다, 넉넉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이 조선소에 있는 인력의 유출의 문제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조선소 사장님 2분을 또 만나고 협의회 회장을 만났을 때 임금을 대한 기성을 확대해 나가는 게 가장 큰 근본적인 지원이다. 그리고 제가 후보 시절 때 텔레비 토론회 때 그 국가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것을 우리 이태열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그때 후보 시절 때 잘 알다시피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이나 법리나 이런 해석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지만, 다만 지금 그걸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까지 지금 많이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그 고용 위기 연장되는 부분은 실제로 그때는 해고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용을 이거 촉진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은 어찌 보면 또 반대로 인력난에 대한,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실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그래서 또 그거는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고성하고 통영하고 인근에 있는 창원 세 군데는 고용위기 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부적합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거제밖에 지금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어느 한 지역만 되는 게 아니라 조선 산업이 있는 7개 도시를 다 돼야 국제 되는데. 지정했던 부분인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노력하시겠다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우리 뭐 아시겠지만 왜 그제 우리 노동자들이 평택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요. 요즘에 신종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우리 지금 남방 한계선이라는 신종어가 나타났답니다. 그게 천안 아산이 예. 그렇게 이야기해서 천안 아산 평택까지만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싶고, 그 밑으로는 사실은 내려오기 싫다, 근무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게 남방 한계선이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평택에 가신 분들이 뭐 임금을 1,000만씩, 2,000만씩 받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임금적인 부분에도는 조금 그 주 52시간이나 그 다음에 시간 외에 수당들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동법에 조금 덜 저촉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임금을 좀 많이 받는 것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거제 조선소에 있는 인력들과 임금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거제시의 근본적인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 월요 문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인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체적인 인프라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인 간접 그 복지라든지 이런 예. 사회적인 인프라 부분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예. PPT 이번 띄워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평택하고 우리 지금 거제하고 임금의 차이가,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17만 5천 원으로 해가지고 33공소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딱 해가지고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 저 정도 되면 보통 보조공은 한 우리 이 보조공이 저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17만 5천 정도 해가지고 한 5,900만 원 되는데, 그제 협력사 본공은 3,924만 원, 그제 협력사 이제 그 물량팀이나 직시급제는 3,900만, 3,700만 원 이렇게 임금이 약 2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은 오버인 것 같지만 맞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 예. 그리고 전국에 건설 일용공에 거의 대다수가 지금 평택으로 가가 있는데 한 6만 1,000명 정도가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10년치 물량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그렇게 가는 케이스도 들었습니다. 많고. 예.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임금 인상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럼 양대조선 대표를 만나서 내년부터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것을 요구했고 또 요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조선소의 지금 성과가 네. 지금 우리 수주하는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정확하게 우리 하나로 약 300억 정도가 더 많답니다. 한 척당, LNG 한 척당 네네. 약 300억이 더 많고, 지금 현재 그 작년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해서 그 성과를 계산할 때 환율이 네. 1,180원 기준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알다시피 1,400이라는 환율이 지금 고환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한 15%에서 20%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을 했을 때는 성과가 약 15% 올랐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수주하는 거는 약 300억의 한 척당 수주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한 협력 사이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사외는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씩 풀기 시작했고, 사내에는 지금 아직까지 사내와 우리 특히 직영들 인건비가 지금 계속 약 7년째 동결돼 있답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성과가 높고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윤이 높기 때문에 그 충분하게 협력사들한테 풀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을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그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제 조선업 위기를 벗어나서 활력을 되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1년 내에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직접 지원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강주형 일자리도 이야기하고 뭐 강원형 일자리도 하고 각각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복지, 문화, 의료, 보육, 교육 등을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그 대신 기업은 임금이 좀 작아도 예. 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고용을 좀 촉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강원도에는 강원형 그 취직 사회 책임제 이래 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채용을 하면 한 명당 3천만 원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고용 유지 시 뭐 30% 대 융자금 30%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막 이러고 각각의 지금 우리 지역에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지자체 간접 지원 정책의 벤치마킹과 또 만 45세까지 지원한 거제형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5세 이상의 오히려 75세 노인들도 많습니다. 사실 조선업에 그 정도로 노령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령 확대도 검토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강주형 그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지역 언론이나 기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노사 민간 전체가 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제는 이게 사실 요거 때문에 저도 지금 지금 대우조선의 지회장님이나 지회에 있는 그 노조를 하시는 분들, 민노총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삼성에 있는 위원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의 조선 산업이 지금 약 한 75%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그 강주형 일자리하고 우리 거제의 일자리가 조금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노사 대립 관계가 너무 이제 격렬하다 보니까 이게 노사가 합의가 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거를 행정에서 어떤 선을 긋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이태열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좀 더 우리 거제시에서 행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분들과 노사관까지 다 민간까지 다 같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정립해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사실은 떠났던 우리 그 조선 인력들을 다시 뭐 우리 거제로 피드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거제에 지금 조선의 숙련공들이 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네. 그 퇴직자들을 어떻게 다시 활용을 해서 우리 지금 거제의 조선 인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청 노동자 파업할 때도 그 조선업 이슈에 시장님이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만 보인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건 뭐 우스갯소리지만 한간에는 서울준 의원님이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투잡 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그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다시피 노동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올 때 제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지사님이 또 2번 오셨을 때도 제가 직접 수행을 했고요.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번에 했는 이제 하노이라 하죠. 일명 그렇게 하는데요. 요 사태에 대해서는요. 정치권에서 이게 관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51일간 더 간 겁니다. 저 판단했을 때는. 그제 시장의 자리는
아까 말했던 경영인의 자리입니다. 정말서 거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거제 시민들이 가장 빨리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그 시기에는 잘 알다시피 아주 쪽에는요 장사가 거의 안 됐습니다. 아주에 있는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요구 조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어떻게든 그분들을 잘 이렇게 노사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해가 하는 거지. 꼭 그게 언론에 나서 뭐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거제시장은 오히려 그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데 정해진 시간이 한정돼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예타 비용 편의 우리가 흔히 BC가 0.7이었고 경제성이 부족했지만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어젠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병강용 시장의 원팀과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2019년 1월 30일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남부 내륙철도 예타 면제를 위해 다른 사람을 끼워서 24종 규모의 예타 면제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혹시 우리 고속도로 우리 통영 거제간 고속도로 예타 BC를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게 BC가 사실 지금 뭐 안 노는 방향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약 0.3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경제성이 이제 부족하다고 지금 노는데요. 이거 대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더 아유, 질문하시려면 하실 말씀 있으면 아유, 질문하십시오. 예. 예, 예. 이게 경제성만 따진다면 사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박한수 도지사, 서울중 국회의원, 박종우 시장까지 공통 공약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타 면제를 비판하고 예타 면제 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문재인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의 그 정치적 결단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현재 박한수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얘기하고 울산은 아예 안 하기로 해가지고 이 국가 균형 발전에 우리 부울경 특별연합 일명 메가시티가 그 대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서울중 국회의원 박한수 지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한 이렇다한 활동이 저는 안 보인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설득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3달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시정에 대한 업무 파악도 지금 사실은 오늘 제대로도 다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정 업무가 파악되고 난 후에 이런 고속철도 같은 우리 고속도로. 남부 내륙 철도나 그다음에 대정통영간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윤석열 정부와 지금 현재 아까 이태일 의원님 말씀했지만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고 사실은 태풍이 오는 우리가 11호 태풍 오기 전 일요일 날에 사실 우리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지금 현재 경상남 도지사님하고 3명이서 가덕 지금 현재 휴게소에서 1시에 만날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태풍이 오는 바람에 그날 일요일 날 제가 이 회의가 무산됐고 지금 회의가 조만간에 아마 이뤄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이 뛰고 있고 어떻게든 2029년까지 플로팅으로라도 띄우겠다, 개항을 하겠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는 걸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저녁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든 2029년까지 이 가덕 신공항을 띄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번에 가덕 신공항을 포함한 BC를 한다면 분명히 경제성이 있다. 저는 그리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거를 가지고 우리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지금 장관을 설득하면 충분히 된다. 왜냐하면 가덕 신공항이 지금 되게 되면요. 어차피 지금 현재 강주부터 해서 강주, 순천, 진주, 하동, 남해 이쪽 사청 이쪽 서부권에 대한 분들은 대부분이 거제를 통과해서 지금 현재 가덕 신공항을 가야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남해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락 IC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가락 IC가 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 문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설득이 충분하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고려가 됐다면 BC가 0.32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거 포함이 안 된 거죠. 안 됐다. 예, 예. 아, 그때 당시는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분에 그 정확하게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BC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에 이제 거제 가덕도 이제 그 노선은 있는데 여기다 통영까지 연장시키겠다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건데 그 가능합니까? 그게 왜 근데 가능합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언론의 지적도 많고 사실은 당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잘 알다시피 이태일 의원님도 네네. 뭐 가덕 신공항을 그럼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덕도 신공항은 되는데 예. 가덕도 신공항에서 거제도까지 오는 노선에 통영이 포함되면 1조 8천억이 추가가 되는데 총 공사비에서 안 그래도 지금 공사비가 높다고 하고 있는데 1조 8천억이 업이 되는 상황이 되면 또 그 가덕도 신공항의 비시가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그 포함이 되겠나? 그 답변서에도 그렇게 노력하겠다 되어 있는데 예. 과연 그게 저는, 가능하겠냐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가능하다. 예. 일단은 뭐 그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예. 힘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통영 거제간 고속도로 연장이 2017년 구순위 23위에서 일반 사업 중 이제 상위에 포함되는 나름의 성과를 이제 전임 시장 변광률 시장 때 이제 냈으니까 이제는 뭐 시장님 차례죠, 그죠? 맞습니다. 예, 확실히 오늘 뭐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뭐 우리 시장님이 요즘 보니까 많이 그제 많이 이게 구조물을 설치해 놨던데 그제 100년 디자인 하겠다 막 이렇게.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임기 내에 예타 면제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평 중곡지구 침수 예방 사업은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장평과 중국의 주민들께서 비만 오면 침수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를 주십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절차와 예산 확보에 만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양지구 침수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PPT 3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게 수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범위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범위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사업은 당시 안전총괄과에서 덕산 2차 옆에 유수지 확대하고 저쪽에 되어 있죠. 유수지 배수 펌프장 설치, 유수지 정설하고 관리 교량 설치하고 이랬고 102억에 네. 100억이죠. 100억 100억. 2천만 원에 공사를 진행하고 이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 밑에 맨 밑에 2017년 9월 11일 뭐 그 집중호우 그때도 뭐 피해가 없고 이 준공 이후에는 침수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 침수 예. 피해 없습니까? 침수 피해는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 수양천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축제 때 가니까 네. 우리 이민우 우리 회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안 합니까? 수열천이 앞으로 침수 없는 하천을 좀 여기는 만들어달라. 해명로입니다. 해명로. 예. 수월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예. 그런 이야기를 그래 하길래 예. 그때 당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 위쪽만 그러니까 유수지 쪽만 작업하고 실제로 작업을 종료를 했는데 침수가 됩니다. 현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완료됐고 개선지구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쪽을 침수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제 답변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뭐 어떻게 이 답변서 뭐 지금 잘 알다시피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어 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가 벌써 6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수월 지역은 중점 관리 지역 지정이 현실적으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상기 지역에 우리 하수가 범람할 것으로 이제 범람해서 침수가 피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저희들이 또 인지를 하고 네. 중점 관리 지역 재지정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중점 지역을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예, 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지침에 침수 흔적도와 침수 상황도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제 이 지역에 침수 흔적 지도상에 침수 흔적이 없어서 좀 현재 신청이 어렵고 좀 선정이 되기 어렵다는 건데 PPT 4-1번하고 4-3번 좀 순연해서 띄워주십시오.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양동 주민자치회에서 수양동, 예. 직접 찍은 자료이고 피해 상황입니다. 이렇게 침수가 되고 있는데 침수 흔적도 없습니다. 현실과 시스템의 차이가 납니다. PPT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침수 흔적도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침수 흔적도입니다. 이쪽에 보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다양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PPT 6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많이 났었죠. 근데 매년 장마철마다 장기는 서울 강남구로 보면 침수 흔적이 없습니다. PPT 7번 띄워주십시오. 수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양동도 침수가 되는데 분명히 이제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침수가 발생하지만은 침수 흔적도 상으로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KBS 보도에 따르면 침수 흔적도 정확도가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지금? 그래, 제가 이제 그제 시장으로서 이제 됐으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진수 험적도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잘 감시해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지도상에 우리 충분하게 이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이제 침수가 이루어진 상황을 그제시가 적극 어필해 가지고 침수 흔적도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선 지구가 해제가 됐지만은 우리 중점 관리 지역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어필해야 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예. 그 시스템이 예. 엉망이라고 저걸 우리가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이제, 알겠습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태일 의원님의 말씀에 통과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8번 한번 띄워주세요. 예, 이거는 제 시정 질문 아니고 시민 질문입니다. 그 수월천 문화축제에 참석하셔가지고 저거 보셨을 텐데 예. 재예방 사업하고 생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이중구착을 예방해가지고 사업 기간도 줄이자고 하는 것이 수양동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예. 수양동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이 자리에서 그날은 답변 안 하셨는데 아유, 이 자리에서 답변 안 그날 해주셨어요. 사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도하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을 하고 이제 짐수와 이제 우리 이제 재해와 그다음에 기타 우리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생태 하천으로 똑봉산과 함께 같이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수월천이나 고엔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뭐 수월천만 하면 문제는 아니고 고엔천을 포함한 연초천 3개 정도인데 아마 그걸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중굴착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이태리 의원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 시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흔히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정자들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약속하신 부분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에서도 시에서 시비 붙여주면 생태하천 사업 시비 붙여주면 동시 진행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도 그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집행부서 중요하다는 말씀 예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우선에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 장비 균등 예산 27억 원 받아가지고 이게 아마 내년 2023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도로과 직원분들의 그 노고 덕분으로 올 12월 달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그 시장님, 예, 우리 상동초등학교 어린이 사고도 있었고 선거 기간 중 제가 인연이 되어 만난 양정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아이파크 1차에서 수월중학교까지 곧 다니게 되는데 그 인도가 제대로 개설이 안 돼가지고 통학로에 대한 어려움을
고소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이제 초등학생도 몸으로 느끼고 아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안전한 통학로 관련해서 시장님의 공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장님 혹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십니까? 제가 상동초등학교에서 6개월 동안 그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잘 알다시피 제가 어린이 그 안전 도우미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더더욱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으신데 예. 공약은 없네요. 그 공약이 꼭 있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공약이 없어도 그 우리 정치인의 공약은 그 약속을 실천해 근데 나가는 그런 공약까지 원인이 다 하면 예, 뭐 책으로 몇 건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함께 그는 그 고민하면서 하면 됩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예. 것 같은데. 예, PPT 9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이건 뭐 통영에 사업했던 거, 이거 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자료를 좀 받은 겁니다. 또 저도 통영우산 어린이 재단과 현장을 또 그 하면서 점검하면서 또 자료를 좀 받기도 했고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제시에 네 군데를 했는데 그 네 군데 선정 이유가 뭐 그제시 39개 초등학교 중에서 네 군데만 신청을 해가지고 네 군데 현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영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창원시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2018년도부터 그린로드 대장정이라 이래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통학로 보행환경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도로가에서 우선순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22년 기준 그제시 도로가 본 예산이 686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속 단속 카메라 균턱 예산 제외하면 보행로 개선 사업이 뭐 이런저런 어리보고요. 해가지고 한 7억 원 되고요. 통영시는 도로가 본 예산 115억 원 가운데 그 가속 단속 카메라 균턱 예산 제외하고 7억 원을 또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은 비슷하지만 그제시는 이제 도로가 본 예산의 1%, 통영시는 6%로 뭐 단순하게 본다면은 이 비율의 차이가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통영시가 어린이 안전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도 예산을 뭐 2021년 전에는 예산을 제가 편성을 또 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네네. 모르는데요. 제가 이 파악을 해본 결과는 뭐 통영시하고는 저희들이 비교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많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 그 어린이 보호구역 시 군별 사업 예산을 제가 한번 가져오라 해서 네. 확인을 해보니까 뭐 통영하고 비교를 만약 한다면 네. 2022년도에는 통영은 5억 2천이고 우리는 13억 정도 되고요. 거기 국비 지방비 포함입니다. 이것도 포함이고. 그다음 2021년도는 통영은 12억 4천만 원인데 우리는 29억 5천만 원이고 요번에 2022년도는 통영은 10억 1천만 원이고 우리는 35억 5천만 원 정도 돼가지고 국비 17억, 지방비 17억, 교육부에서 1억 5천 이렇게 받아서 35억 5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아마 그게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포함된 예산일 겁니다. 그러다 그래- 보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27억이고 거기에 플러스 또 7억을 하니까 약 35억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통영시는 또 그 가속 단속 카메라 설치해서 10매덕 해가지고 그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그래도 20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비하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가 전임 우리 그 집행부에서 네. 잘했다. 그래서 우리 전임 집행부를 제가 칭찬 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요. 안 할 수 없다고요. 아, 예. 저는 다 칭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시군 예산을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 지대한 이 관심이 부분에 있다. 대한 부분들도 제가 파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2023년 아마 본 예산도 여기에 대한 우리 도로가에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것이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영을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 그제 시도 뭐 도로가에서는 답변은 뭐
비슷하게 하긴 하시던데 이게 이제 그린로드 대장정이라고 예, 예. 이게 통영시청을 포함해가지고 10개 통영의 기관 단체들이 이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라든지 통행로, 보행로 이 개선을 그 매년 활동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맞습니다. 우선 편성하는 건데. 예. 근데 우리 그제시는 어떤 이런 협의체나 협업체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그 사실 통영에는 뭐 지금 현재 그 뭐 그린로드 대장정 협의체 해가지고 통영시, 통영시의회, 그 다음에 통영교육지청, 지원청, 그 다음 통영경찰서 보건소, 예. 그 다음에 뭐 통영길문화연대, 통영모범운전대 해가지고 11개 단체가 이렇게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어가지고 매년 그 6개에서 8개소의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 대표단 의견을 수렴하고 통학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를 또 보고서를 제출해서 개선 사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거제시에서도 각 학교별 이렇게 녹색 어머니 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교통 지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통학로 내에 안전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녹색 어머니 회의 연합회를 통해서 각 학교별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쪽 10개 기관 단체 중에 하나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있습니다. 예, 11개. 예, 예. 11개죠. 11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이제 그 자기들이 아동 권리 옹호 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예. 예. 센터의 소장이 그제시와 협업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자기들이 또 예산을 댈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되고 그 외에 또 자기들이 지적하고 뭐 이런 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 노하우가 있으니까 예. 그 노하우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대단체들과 공유해서 그제시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보고 싶다라고 몇 번이나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적극 긍정적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또 외에 통학로의 위험성이 높은 곳, 그 주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에 대한 실태 조사도 늘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어원들께서 통학로 안전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가지고 워킹 스쿨버스나 그리고 통학로 안전 대책에 대해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우리 어원들의 그 건의를 김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 의원의 5분 발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이제 우리 집행부서 검토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요 질문에는 없었지만 우리 시장님 충분히 그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뭐 답변 못하면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이거는 충분히 답변 가능한 예. 거라서. 개발공사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우리 개발공사 정연송 사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예.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개발공사 이제 사장 공모 시에 최종 2인 중에 현 정연송 사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분의 어떤 점이 개발공사 사장의 적? 지금 개발공사 우리 잘 알다시피 그 개발공사 사장님이 네 분이 아마 그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뭐 그까지는 제가 뭐 확인을 잘 안 하는데만은 어차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한 약 2달간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이 이제 왔는데 한 분은 서울에서 그 건설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던 분이고요. 한 분은 우리 이제 정연송 지금 현재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저도 뭐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지만 이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됐으면 안 싶게 가장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 전에 사장이 우리 제주도에 행정부지사로 있었던 분도 우리 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주도와 우리 거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결코 우리 거제 관광개발공사를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를 잘 알고 또 관광 쪽에 또 일들을 한 9년 몇 개월
미남 크루즈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수협에 대한 수협조합장도 출신이면 금융 쪽에도 나름대로 파악을 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선정했습니다. 어제 지역도 잘 알고 금융도 잘 알고 이런 예. 부분이다. 그죠?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개발공사에 하는 일들이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 시설적인 관리, 그다음에 관광개발적인 관리, 그다음에 이 리스크의 특히 이제 돈에 대한 현금에 대한 흐름도에 대한 개념이 좀 있는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시장님의 기대에 무색하게 현재 정영송 사장이 개발공사 사장의 업무보다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30억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개발공사의 사장이 공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미래 비전을 시민들에게 제시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자기 정치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장이 임명된 지 7일 만에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됐다는 문자를 개발공사 번호를 통해 가지고 정영수 사장 명의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 혈세로 개인 홍보하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 비판이 생기자 이제는 개인 번호로 수시로 시민들에게 말해 주시죠. 네. 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때인데 동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정도,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 예. 그 이제 딱 한마디만 하고 예, 예. 그만두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사장직 사퇴하고 정치인으로 가야 되고 아니라면 오해밭에서는 각건도 고쳐내지 않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방공기업의 관리 책임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예. 너무 답변하신다 고생해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행복생활국장 불러주십시오. 예, 국장님 다른 데 놔주십시오. 진짜 예, 행복생활국장 이형운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의 첫 시정 질문을 오늘 뭐 시장님하고 국장님 첫 시정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준비하신 우리 노인 장애인과와 생활경제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그 시정 질문을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왔는데 예. 뭐 그렇지만은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모두 이 의무고용 사업주가 도급을 줘서 물품 생산하면 뭐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비슷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 그러니까 5%고 예. 삼성과 대우의 정규직을 각 1만 명으로 본다면 그 각각 500명씩 약 1000명을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최저임금 곱하기 또 의무교육료를 하면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4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 고용 안 할 때마다 그 한 명의 최저임금을 100%로 부담금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혹시 우리 그 기업의 부담금 감면액이 그 최저임금의 몇 %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너무 예. 전문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최저임금의 부담 감면액이 이제 60% 이상이니까 예. 60%고 그리고 각 고용률에 따라 가지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뭐 60% 친다면 이제 대략 양대조선 감면액이 약 한 144억 원 예.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우리 그제 현실은 양대 조선소를 두고 있는 그 도시답지 않게 예. 그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아주 적습니다. 그나마 이제 두 곳이 있었습니다. 예. 연연 700리하고 UK 코리아라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UK 코리아는 이제 통영으로 떠나고 이제 연연 700리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UK 코리아가 왜 통영으로 떠났습니까? 일단은 그 생산 공장 자체가 원래 아주동 본점에 이제 서자고 있다가 시설 요건이 맞는 통영 도사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 요건이 맞는 예, 예. 뭐 일단 그 팀장을 통해서 또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 예, 예. 뭐 그제는 땅값도 비싸고 평지 구하려니까 뭐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아마 도사면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UK 코리아가 그제시에 있었다면 그제시의 장애인들을 더 고용할 텐데 뭐 또 근데 통영으로 또 넘어가는 순간 또 아시다시피 뭐 어떤 형태로 된 게 통영에 이익이 되지 예.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예.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그 업주를 예. 융자 또는 지원 시 우대하여야 한다 돼서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제시와 그 지역에서 그 적극 지원하면 우리 부족한 그제시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설립과 운영이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라고 들리는데 그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노동이란 것은 이거 고용장애인 공단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국가 사무이긴 합니다. 사실 고용에 대한 부분은. 예. 그러나 그제시의 모든 시민들의 어떤 뭐 살림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그제시 아니겠습니까? 여기 시민들한테 이건 지방 사무고 이건 국가 사무고 이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그제 일이라 생각하고 뭐 접근을 하셔야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왜 어찌됐든 UK가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겠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UK 코리아가. 그리고 그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이제 한 곳뿐이니까 그제는 양대 조선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이제 그 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우선 구매 물품을 구매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241억 원치를 예. 이제 그 한 144억 원치를 내가 이제 그걸 하려면 감면을 받으려면 구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상당 금액이 어찌 지금 현재로 보면 뭐 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면을 받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관내 표준 사업장에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그제 시에는 딱 한 곳뿐이기 때문에 예. 그나마도 매우 영세합니다. UK 코리아는 그 연연 700리는 우리가 좀 더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 우리 장애인의 기회를 혹이나 우리 행정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무관심으로 그 기회를 뺏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오늘 제가 이 시정 질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인 표준 작업장도 사실은 이제 그제시가 그 2년 700년 한 곳밖에 없는 아주 영세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대기업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중에서 우리가 그 자회사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이제 SK 같은 경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 자회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많은 이런 인원을 갖다가 고용하는 이런 어떤 그 대기업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자회사 형식의 어떤 그런 사업장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어떤 그 지자체와 컨소시엄 형식으로 어떤 포준 작업장을 이렇게 설치한 사례도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거제시는 상당히 그 열악하고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쨌든 이거는 뭐 현실이 예. 딱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도 예. 제 그 질문에 공감하시는 바가 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각 이제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뭐 한다든 장애인 고용해서 한다든지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선의죠, 그죠? 뭐 또 뭐 가치를 추구하는 요즘 가치 경영이 우선 시대니까 예. 아마 그런 가치를 우선하는 어떤 경영 때문에 그 하는 것 같고 저는 오늘 좀 타선진지 사례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공화하고 했던 예, 그 부분입니다. 예. 그 PPT 10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여주팜이라고 장애인과 공존하는 푸르메 여주팜 이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요 옆에 활짝 웃고 계시는 저 공무원입니다. 뭐 장애인 지원팀 은경 팀장님인데 저분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그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푸르메 여주팜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은 이 한 부부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이제 그 기정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 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예.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그 끌어모은 거는 저분이시죠. 그 여주시청 장애인 그 담당 저 엄기영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이제 컨소시엄은 그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갖추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설립 타당성 검토, 그리고 조례 제정, 그리고 출자 등을 거쳐가지고 20%의 지분을 출자를 했고요. 여주시가 20% 출자를 지분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0%, 그리고 푸르메 재단이 50%를 출자해가지고 농장 건립과 이제 운영을 진행하게 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 어떤 효과가 있냐? 이제 60명의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10명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내가 고용해달라는 의무 고용 비율에 100분의 30만 하면 됩니다. 30%를 고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100명 고용하면 30명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반대죠. 그러니까 장애인 60명이고 비장애인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혁신적이죠. 또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감이 있고 20% 출자, 어찌 보면 출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주시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대우와 삼성, 거제시가 협업을 통해가지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저렇게 컨소시엄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ESG, 기업은 ESG 경영이 될 테고 대우 삼성은 우리 거제시도 또 가치를 추구하는 ESG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처음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상당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듯이 이제 자회사 형식도 있고 어떤 컨소시엄 형식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 시에 이제 적정한 사업주와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뭐 행정이든 정치인이든 모든 분들이 일자리가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불문하고 복지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사실은 장애인들은 이 소득이 제대로 된 소득이 안 돼서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생활국가 미래성장국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뭐 제안했던 것도 있고 뭐 다른 형태도 있든지 해서 가시적인 좀 실천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해서 내년도 뭐 당초 예산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포함되면 좋고 1차 추경에라도 이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이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뭐 이제 앞에 다른 지자체 사례들과 우리 시의 여건은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저는 이제, 비슷하다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낫다 생각해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도입 여부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삼성하고 대우가 한참 잘 나갈 때 매출이 30조고 지금 쭈그려 서도 매출 14조, 15조 합니다. 두 회사 다 포함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요즘 또 근화도 제법 큰 회사입니다. 뭐 그 제가 물어보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그 제시의 현재 기업의 그 인원이 2,40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내야 될 부담금이 약 5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내는 것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걸 너한테 맡기지 말고 국가 사무라고 두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지.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그 우선 그 사업자를 우대를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 제시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제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통해 그제 시장과 국장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잠깐 안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소개가 좀 늦었지만은 우리 거제시 의회가 거제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방청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일문일답이므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초 하청 장목면 옥포 1, 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안석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을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 발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시는 박종호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8대 이어 9대 재선의원으로서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찾아 해소 방안을 시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도모하고자 초심을 더욱더 다지며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옥포 성안로 특가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행정타운 추진 사항 및 완료 계획, 거제 경찰서 및 기타 기관 행정타운 입주에 대한 시의 입장, 거제시 여객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계획 및 이전 계획 난항에 따른 거제시의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 질의서와 답변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약 3개월이 지나고 또 시정 운영하신다고 실과 보고도 받고 면동 순방도 하고 했는데 3개월 동안 느낀 걸 토대로 이렇게 시정 운영을 하실 건에 대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입사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마침 이태열 의원께서 시정 질문 첫 번째를 하면서 본인이 해피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바로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옥포 지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조선 경기 침체로 지역민의 생활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옥포일동 지역은 상당한 면적이 상업지로서 조선 산업의 배후도시로서 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의 영향이 더욱 크며 특히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미인 상가가 한 집 건너 하나씩입니다. 이러한 옥포 지역의 어려움을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옥포에 저번에 면동 순방 때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50명씩 옥포 이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상동이 등 아주동 도시 행정으로 옥포에 살던 분들이 다들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맞습니다. 실제로 옥포가 아파트들이 한 18평, 19평 그 정도이다 보니까 조선산업에 한 20, 30년 근무했던 분이 자녀들 성장으로 인한 학군이나 이런 데 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옥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옥포 2동이나 1동은 저층 아파트, 즉 말해서 5층 이하의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제일 많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에드밀런 호텔 주위에는 지금 신축으로 아파트가 아마 옥포 1동에 서게 되면 한 2,000여 가구가 아마 지금 현재 되면 한 4,00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옥포 1, 2동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구도심에 상업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업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 옥포 1, 2동과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많이 지금 유출되는 바람에 옥포 국제시장뿐만 아니고 주위 상가들이 지금 많이 지금 힘들어 있습니다. 특히 옥포가 제일 많이 힘든데요. 옥포 1, 2동. 특히 아주나 상동 쪽으로 지금 이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권 자체가 많이 죽고 아주나 상동 쪽으로 상권이 이제 옮겨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지금 성암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지금 현재 옥포 1, 2동에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조선 산업의 활성화할 때는 옥포 인구가 한 5만 정도 있다가 그리고 주민 등 주소를 이동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포함한 유동 인구, 6만 명 예. 정도가 육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가 지금은 총 인구가 한 3만 4천 정도가 이렇게 있기 그렇게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예. 상업지역가 많은 옥포 지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옥포를 뭔가 좀 살려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시장 질문도 하는 거고요. 예, 예. 우리 시장께서 100년 거제 디자인 TF팀을 만들 만큼 우리 모든 사업에 있어서 밑그림을 중시하고 계시던데 사업에서 밑그림이 중요한 이유도 알고 계시겠죠?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잘 알다시피 우리 거제시에는 지금 많은 우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저런 기회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조금 놓친 점도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거제시의 이때까지의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문화적 예술적 뛰어난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통영과 많은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가 우리 거제시는 이때까지 밑그림이 없었다. 100년에 대한 우리 거제의 청사진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색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색칠부터 먼저 해가지고 이 색칠을 너무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화가 없어지는 또 문화가 사라지는 이런 도시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선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을 때 이제는 정말 관광이라는 산업을 산업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거제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100년 거제 디자인 TF팀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해서 잘 좀 판단해 주시고 잘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여기
답변서에 나오실 때 옥포 성안로 특화 거리 사업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시고 예, 나오셨죠? 예. 좀 뭐 공부 좀 했습니다. 뭐 시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 반쪽입니다. 반쪽. 뭐 그 아마 우리 안석봉 의원님도 저한테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제대로 이 지금 특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반쪽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좀 더 이 성안로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좀 했으면 싶다는 아마 생각으로 이 의정 질문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지금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지금 가장 큰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이 가장 큰 부분이 뭐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 지금 어차피 이제 특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지금 빠져 있는 게 그 지중화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봇대가 뭐 알다시피 28개가 지금 통신주 포함해서 10개가 정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지중화를 시켜서 그다음에 지중화를 시킨과 동시에 바닥 정말에서 성안로의 도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까지 그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 간판 개선 사업 중에 일부 구간에 좀 대여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이양하는 거 제대로 좀 특화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경주에 보면 뭐 항리단길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뭐 수준으로까지는 뭐 힘들겠지만 그 이제 섹터가 너무 좁다 보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그 꽃길도 좀 조성을 하고 그 기타 지금 너무 오래된 사실 집들 때문에 예벽 자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걸 어떻게 더 좀 디자인을 해서 제대로 된 특화된 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야 예산도 되겠다. 예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그 시장 질문 답변서에 나오신 시장님이 제가 이 조상전 우리 도시계획 과장님하고 좀 친해서 옥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장님이 또 듣는 것 같아갖고.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이 그래서 뭐 저만 다행이고. 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밑그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사업이 뭔가 큰 그림을 그려줘서 거기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간판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비 선정함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욕을 받습니다. 예, 주민들만 나가고 이런 특화거리 만들 거니 항상 해각서와 동의서를 좀 써달라 하고 일일이 찾아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때 국비 선정하는 기간이 좀 너무 이렇게 좀 촉박해갖고 그래서 국비 선정이 국비 3억, DB 3억 이래가 6억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비 소진하기 위한 DB든 그런 게 바빠서 좀 놓치지 않았나. 좀 뭔가 이 거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생각을 하고 뭔가 그거에 간판도 디자인도 함께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우리 안석봉 의원께서 그 국비를 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 옥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제대로 행정을 해서 요번에 지금 사실은 제가 들어오기 전, 잘 알다시피 들어오기 전에 성안로의 특화 거리에 대한 디자인 팀들 해서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 중간 용역 보고를 한번 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 반쪽밖에 안 된다. 특히 지중화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그 거리 자체에 특히 이 통신주까지 포함해서 거의 30몇 개의 전봇대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지중화를 시켜서 먼저 활성화되고 난 후에 다시 재굴착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 한전측과 의논해서 이는 반드시 제가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사업이 2023년도까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까지 연선지중화 사업, 그거는 이제 그리고 예. 꽃길 가드닝 사업,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해서 성안로 특화 거리 사업을 하려면 기간이 너무 자, 그러니까 내년 2023년이지만 아까 그거는 별개로 해서 아까 지중화와 바닥 공사는 별도 예산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는 뭐 충분하게 가능하다 봅니다. 그럼 내년 당초 예산에는 좀 포함되어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안 되면 추경에다가 한번 해서 왜냐면 한전에 먼저 한전하고 먼저 의논이 돼야 됩니다. 예, 우리 예. 50대 50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전하고 우리하고 먼저 설득을 하고 난 뒤에 한전에서 된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추경이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예. 아니 시장님 답변이 연신하고 뭐 해준다라고 하니까 아니 저는 해주는 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그 우리 안석봉 의원 말씀에 제가 적극 동감합니다. 아 그래서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랬어요. 저도 이게 이때까지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 오다가 맞습니다. 어쨌든 이 그런 명쾌한 답변을 들으니 저도 힘이 납니다. 예. 지역 주민들한테 늘 홍보도 하겠습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옥포 지역 인구 유출에 이러한 지역 침체 극복 관련해도 내나 뭐 이거하고 거의 연관이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간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상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예. 추가 뭐 이런 제가 답변을 하자면 사실 이 원도심의 인구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다 파악을 해서 알지만은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거제시의 인구가 23만 7,774명입니다. 제가 뭐 숫자에 잘 못 외우는 사람인데요. 이 인구는 너무나 제가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인구의 변화에 대한 부분 하는데 이 특히 많이 빠져나가는 쪽이 옥포 1, 2동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옥포 1, 2동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포 도시 재생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게 의논해서 우리 옥포에 조금이라도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역 상권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서로 의논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유 시장님 그 지금 옥포에 하고 있는 우리 성안로 특화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우리 도시 경쟁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동력이 실질적으로 옥포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옥포는 조선 산업의 배후 도시였다가 지금은 좀 옥포가 거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 700만 정도 지금 뭐 됩니다. 예. 말은 700만인데 네, 실질적으로 한 실질적으로 그리 되지 예, 않죠. 예. 그런데 한 500만이라 보시면 됩니다. 옥포는 꼭 한번 들려보는 그런 동네 해시태그 쳐서 네이버 검색해서 옥포는 꼭 한번 들려보는 동네를 한번 만들고 싶은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PPT 자료 1번 좀 떼어. 저기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하고요. 그리고 영국 뉴캐슬 북쪽의 천사 조각상입니다. 혹시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시장님? 죄송한데 저는 영국도 안 가보고 스페인도 안 가보고 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위해서.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예, 안 알겠습니다. 가봤지만 우리 선진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예, 우리 도시하고 비슷한 곳을 찾아보니까 이 두 곳이 나왔습니다. 이 두 도시 모두 공업도시와 탄광도시에서 예술작품 하나 유치를 시작으로 예술관광도시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 건설에 한 1조는 들었지만 와, 6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돌았고요. 그리고 영국 뉴캐슬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어서 상당하게 우리
영국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심 인구가 거의 우리 거제시하고 거의 비슷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산업 배후 도시가 아니라 거제 예술 관광 도시로서 재탄생하고자 옥포동을 예술 관광 직객 시설로 변모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제가 생각은 사실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잘 알다시피 100년 거제 디자인 TF팀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이제 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좀 잘 알다시피 제가 공약 사항에 거제에 경상남도 도립미술관을 분관을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경상남도와 계속 협의를 중인데요. 사실 우리 거제는 문화예술 쪽에 사실 예산이 잘 알다시피 약 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근에 있는 통영은 약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약 한 정확하게 하면 한 4, 5배 정도 이렇게 많은데요. 이게 여러 가지의 예산의 문제도 또 있는 것도 있지만 회계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한번 의논을 해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예술 문화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한 고민을 하는 시간에 한번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역대 우리 시장님들이 이제 조선 산업 위기 좀 된다라고 해서 다른 새로운 먹거리가 우리 관광이지 않습니까? 관광은 뭐 경치나 주요 관광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또 문화예술을 더 거기다가 곁들인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라 생각을 저도 합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뭐 어쨌든 추진 의사가 뭔가 예. 그런 방향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으로 끌고 가셔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에 검토해 보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가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기타 요에 지금 우리 현재 관광국장님한테도 요에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옥포조각공원은 지금 대우조선소로부터 우리 물납을 받은 상태이고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옆에 108계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꾸밀지 용역이 끝난 상태인데 아직 사업이 그에 대해서 제가 시작되고 있는데 잠깐 사실은요 이 시정 질의를 할 줄 알고 제가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갔는데 혹시 질문지 유출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수부 위원의 생각과 제 생각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저거 옥포 1, 2동을 똑같이 아마 고민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엊그제 간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조각공원을 우리 거제시에 물납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기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108계단 올라가는 데는 아예 지금 뭐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하고도 더 안 좋게 변해져 있고 앞으로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우리 녹직하고 상의를 해서 그 공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말로 제대로 된 조각공원, 제대로 된 우리 관광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진짜 이거는 심도 있게 지금 해야 되고요. 특히 출입할 수 있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출입입니다. 차량 출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대로 오가야 되는데 계단을 통해서 가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노약자들이나 사실은 장애인들이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좋은 엘리베이터나 더메이트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 예. 실제 그 계단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계단이고 그게 좀 낡고 노화돼서 그걸 좀 뭔가 리모델링해서 뭔가 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티켓 시설을 만들어 보자라고 아마 용역이 됐고 아마 그게 포토존 설치와 뭔가 이걸 맞습니다. 꾸미기 위해서 한 거고 조각공원을 올라가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게 들어가는 길목이 아니 조각공원을 예. 활용도를 그리고 조각공원도 앞전 변광용 시장님 때 어떻게 꾸밀 건가 좀 기본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살림 녹지가 그때 세운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저도 음. 그렇게 해서 전망대 설치와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다시 실가 가서 혹시나 예, 그렇게 그런 게 있는가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예. 본 의원은 무엇보다 예산 투입 시 적시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옥포 지역은 조선 경기 침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지역임에 동시에 어느 지역보다 사업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냥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제시에 한정된 예산의 어려움과 또 다 지역의 균형 발전도 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 옥포를 성공 모델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안석부 의원도 연초면도 아닙니까? 어, 연초 하청 그 장목도. 지금 연초면 그 시외 터미널도 그 옥포 지역구 지원을 하다가 예. 이번 지역구 배경에 따라서 연초 하청 장목으로도 이렇게 늘어서 더 바빠졌습니다. 예, 아유,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시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 시장님은 우리 건설 전문가라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 사실은 뭐, 이거 질문의 요지를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럴까요? 질문을 해야 예, 답변을 하죠. 질문하십시오. 예. 우리 행정타운 사업이 사투랑 증가와 발파한 부족으로 인한 사업성이 기존 사업자와 협의한 계획보다 못 미치고 있는데 이 우리 시장 질문의 답변에는 행정타운 사업이 계획고 조정보다는 재정 투입이 하는 게 이익이라고 보는 게 맞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공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돼가고 지금 공정률이 뭐 저쪽에서 우리 그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에서 감리를 보고 예, 4초 반출량을 예. 했는데 그게 그건 약 거의- 한 40몇 프로 이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야? 예, 공정률이야? 예, 예. 저는 60% 그까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예, 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률이 약 뭐 40% 후반대입니다. 약 한 48, 9% 이렇게 되고요. 약 50% 이제 반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획고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행정타운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게 잘 알다시피 이게 사토량을 가지고 특히 그 암을 판매를 해서 공사금을 충당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때 아마 시에서 의회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승인을 해줘서 이제 민간업자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질 조사를 이제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 50% 가까이 약 49% 나무도 정도 다 나무 다 비고 했기 나서, 때문에 예. 지금은 또 거의 지방고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부 지역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발파암이 얼마 맞고 있는 걸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변동량이 지금 원래 설계는 246만 9천 뭐 루베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해보니까 현재 청량해 보니까 이게 이제 한 75만 루베가 좀 작습니다. 이제 그 정말서 흙이 75 많고. 더 많아지고 암은 발파, 75만 예. 루베가 작아지니까 그럼 흙은 반출을 해야 되고 사초는 이제 판매를 해야 돼. 사토는 반출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제 매립을 하든 아니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기고. 요에는 발파암은 약 75만 루베 정도는 모질한다. 지금 모자란다 아닙니까? 네. 이거를 이제 보존해 달라. 음. 그렇게 지금 현재 민간업자들이 해서 손실 보전금 등 지원 금액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계획고 자체가 음.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계획고를 지금 네. 현재 계획고가 레벨 한 10m 정도를 놔놓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 도로변하고 10m 높이까지가 하는 네, 게 우리 우리가 제일 높인데요. 예. 그게 이제 마무리인데 그거를 더 이제 그 자기네들은 암을 더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레벨고를 더 밑으로 낮춰 가지고 생산을 해야만이 이마쿵의 75만 루벨을 모자란다. 예, 모자라는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 암석을 그렇게- 더 파게 예. 되면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엄청나게 길어지지 우리가 않습니까? 2024년 3월 달까지 완공하기로 불가능합니다. 했는지 그래서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고를 그대로 나눈 상태에서 지금 현재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만 이 재정 투입이 되면 그 건설 회사에는 2024년 3월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뭔가 지연이 하게 되면 사토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랑 뭐 이런 거 부분에 좀 지연을 하게 되면 좀 공기 단축도 가능하다라고 그때 사책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나중에 뭐 혹시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이제 우리 안전국장 건설 안전국장님한테 재산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사토를 얼마만큼 빨리 반출할 것인가. 이 반출 기간입니다. 우리가 파내는 데는 벌써 다 파왔기 때문에 네. 크게 발파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반출을 하는데 반출을 하려면 이게 뭐 어딘가에 반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수양지구, 네. 지금 수양지구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양지구 쪽에 저희들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 제시해서 그것도 검토하고 예, 검토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룸면에 보면 잘 알다시피 현재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소동 쪽에. 그게 또 한 200만 루베가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도 지금 요번에 인허가를 지금 났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또 방안을 모색한 결과 여러 가지로 지금 낙동강 유의청과 상의를 해서 그 인근 부지에 임시 적치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제 경찰서에서 2026년까지 부지 기반 시설까지 완공하게 되면 우리 행정타운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 그게 그 공문이 2021년 5월 21일 날 이렇게 오는데 하나는 우리 옥포 이동 주민센터 1층에서 3층 있는데 거기 한 개층을 무상으로 좀 쓰게 해달라. 예. 또 하나는 우리 그 옥포동 도서관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5층 정도의 주차장을 타월. 주차 타워를 설치해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의 답변을 보면 그 주민센터, 자치센터 그 쓰는 거는 무상으로 하고 5월 그 연말까지 해둬라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그것을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이시니까 예. 5층 주차 타워를 300평을 올렸을 때 예산 확보하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죠? 예.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그걸 해본들 지금 한 가지 다시 더 뭐 이야기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자기 그 경찰서에서는 옮기고자 지금 우리 뭐 다 시민들도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요 자리에서 공개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장평 LH가 지금 했던 택지지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가 이제 멸실이 내년 5월 30일부로 이제 멸시가 내년? 됩니다. 네. 그때 되고 나면 그쪽으로 자기들은 옮기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도 약 한 10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거제시에서는 행정타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준공이 내년 4월달까지, 후명년 4월달까지 날 수 있도록만 한다 하면, 크게 기간적으로, 이제 법리적으로나 기재부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충분하게 기간적으로는 세이브 시킬 수 있다라는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행정타운에 거제 경찰서를 입주를 시키겠다는 저는 의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있습니다.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그럼요. 전 시장님부터 예, 해서 예. 지금까지의 약속에 대한 부분은 뭐 아까 우리 델 의원님들 말씀했지만은 뭐 정치인은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저 의견은 저도 동의를 하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타운에 애초 석상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할 당시에 거제 경찰서와 거제 소방서하고 뭐 공문은 주고받지 않았지만 들어올 의사를 확인을 하고 사업에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의 선정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사업이 못 갔던 부분은 저는 우리 거제시가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쨌든 있습니다. 지질 조사를 잘못해서 발파함이 얼마 정도에 나온다는 이 사업량을 이렇게 정밀하게 책정하지 않고 사업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 행정타운 그 암석하고 사토를 우리 고현항에 넣으려고 매립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렇게 그럼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사업이 벌써 끝나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끌고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박종훈 시장님의 의지는 어쨌든 2024년 3월까지 행정타운이 뭐 어쨌든 부지 조성되고 기반 시설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제 경찰서도 어쨌든 그 기간이면 충분하게 자기들도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거제 경찰서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 지방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재부에서 기재부의 승인도 예, 필요하고요. 그거를 이제 거제 어떻게든 경찰서가 장평동으로 가고 싶어 해도 우리가 일몰제에서 토지가 해제되더라도 어쨌든 다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거제시 행정에도 어쨌든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또 거제시 의회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괜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갈등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좀 뭔가 우리가 거제시의 사업이 지진부진해서 잘못 간 거는 좀 뭐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될 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흘러가야 된다. 그래, 그거는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뭐 집행부 입장에서도 참 이 자리에서 뭐 말씀을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거는 제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2024년 3월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타운 준공은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경찰서도 그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기재부하고 이런 아까 의회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이 기관들하고 상의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고 제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타운에 갈 수 있도록 그거는 뭐 그거는 당연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초 계획대로 가야 우리 지역 갈등이 생기지 않는 거지. 예. 그 당시에 우리 장성포시하고 거제군하고 통합 당시에 어쨌든 거제시청이 고연으로 옴으로써 우리 장성포시에 있었던 그 지역 주민들의 맞습니다. 항심이 인정합니다.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아마 행정타운 건설이 아마 옥포동 부지는 얼마 안 걸려 있습니다. 거의 연초면 부지인데 그래도 옥포동 땅이 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다 동의를 해준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 예. 사업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 이어가겠습니다. 거제시 여객 터미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답변서를 보면요.
거제시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PPT 이번 2018년 12월, 2022년 10월, 2021년 4월 세 차례 유찰이 됐으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야 되는, 지금 유찰이 됐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지금 한 1년 몇 개월 동안 시의회 업무 보고도 안 하고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고 오늘 요번에 우리 네. 안석봉 의원님께서 이제 이 네. 최종 질문 그러니까 때문에 이 사업이 네. 한 1년 한 6개월 동안 우리 거제시의회 업무 보고에도 빠지고 이거 우리 거제시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럽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할 의지는 있습니까? 예, 할 의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뭐 지금 현재 그 2018년도에 그 도시 2월에 벌써 도시 계획 시술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도시 계획 결정을 한 대로 지금 현재 상업지구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 지정은. 예,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뭐 터미널에 대한 부분이 다른 데로 이전 이야기나 또 이거에 대한 아직까지의 착공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제시에서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유찰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민간업체가. 왜냐하면 그렇죠. 이 개발 방법이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향서를 3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동은건설도 동은개발 뭐 나머지 다들 뭐 리베티 랜드 뭐 고사벌 뭐 종합건설 뭐 이렇게 해서 민간 투자 방법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이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뭐 전문가가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또 건설을 하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입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조금 달리 조금 그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유치를 해서 개발하는 것은 지금 1차부터 3차까지 유찰됐기 때문에 또 4차를 한다 해도 아마 유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정하게 안 네. 그렇습니까? 위원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영 방식이나 아니면 공영 플러스 민간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볼까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공영 개발이나 아니면 복합 개발 정말해서 민간과 우리 공공의 를 통해서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도 한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제 법률 근거가 도시개발법입니다. 그 전에는 국토계획 및 뭐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이 결정권자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은 도지사나 실시계획 인가도 도지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업무는 조금 복잡하지만 오히려 이게 더 좋게 더 빨리 마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영 방식이든 민간 합동 방식이든 우리 도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실제로 우리 거제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하게 저는 거제시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고행 지금 시외버 터미널은 잘 알다시피 지금 부하 상태에 있고 이게 민원이 가장 많은 지금 특히 여름 되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마와 세일 여객이 지금 주차장 자체도 지금 반반씩 그 경원 여객과 쓰고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의 위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KTX 지금 현재 4등 역사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저번에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우리 그제까지 연결하는 부분들 문제, 그 다음에 국지도 58호선의 지금 문제, 그 다음에 국도 5호선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전체 강력 교통망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앞으로 철도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 가덕신공항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또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강력교통망과 함께 우리 도시 전체의 도로망이 내년 8월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용역이 마치집니다. 그때 마치고 나면 아마 도로 전체를 가지고 현재의 터미널 부지를 아마 계획을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호천 앞에 있는 부지가 거의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가 할 거다라는 이렇게 계획을 빠른 시에 뭔가 성과가 나와서 어떻게든 예. 내버려 그래서 개발 방법을 네. 나중에 의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서울중 국회의원도 연초고 우리 시장님도 연초고 우리 뒤에 계시는 의장님도 연초인데 연초 면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어요. 애초부터 그 상동면하고 지금 연초 전력하고 이 두 군데 때문에 갈등도 좀 있었지만은 그는 연초로 이렇게 열라고 했는데 10몇 년도 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공영 방식이든 민간 합동이든 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연초 면민들이 연초 발전협의회에서 우리 그때 회의하면서 연초 면민의 수건 사업 세 가지 중에 우리 연초 제버 터미널 이거를 좀 시정 질문을 좀 해달라. 우리 박종호 시장님의 강한 의지력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시장님은 뭘 하자라고 해도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저야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는데 아니 저는 할 거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저 말씀을 우리 안성문 의원님께서도 그 뭐 연초 시장, 연초 국회의원, 연초 뭐 의장님 말씀하신 연초 또 의원 저도 아닙니까? 연초 지역 예, 의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 넣으려고 했는데 그왜싹 빼는 이야기하다가 겁니까? 살 뺐습니다. 혹시나 또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예 어쨌든 시장님 여러 시간 동안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안석복 의원님, 좀 보충 질의가 있는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안석봉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문 드리겠습니까? 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안로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안로 거리 조성이라 하면 옥포의 하나의 관광 아이콘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성안로 거리에서 지금 특화 거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선 지중화 사업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리에 대한 주제, 컨셉이 좀 있으면 좋겠다. 무엇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는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특화 거리를 지금 현재 가보면 현재 특화 거리에 빈 상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빈 상가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영규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성안로 우리 특히 특화거리 사업은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이 좀 미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참여를 했지만 그 용역사회에서 충분한 의견들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그때 상당히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 결과가 아직 완벽하게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제와 컨셉을 잘 맞춰서 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저희들 비평부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그 길이 옥포에서 가장 옛날에는 어떤 시장거리였습니다. 옥포 지금 현재 이동에 있는 국제시장과 옥포 일동의 시장이 거의 쌍방의 시장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점포 주위가 굉장히 조금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낡아져 있습니다. 특히 외벽이나 어닝 자체가 너무 색깔적인 거나 모양이 여러 가지로 사실 이게 우리 컨셉 잡기가 쉽지가 않은 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또 안 되다 보니까 빈 점포까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빈 점포가 대부분이 이제 건물이 고층 건물이 아닌 조립식 건물식으로 되어 있는 쪽에 그러니까 정말 1층 상가 좀 보기 싫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길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해가지고 이곳에 하는 거는 좀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면 우리 청년 그 일자리 사업이나 청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포차라든가 지금 이룸면에 하고 있는 이룸면 농협에 창고를 개조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금 통해서 10명의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한번 이게 대해서 지원책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행정타운 관련해서 예.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 집행부의 행정타운 사업 부실에 따라 2024년도 3월까지 공사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보전에 대한 재정 투입이 검토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3월까지 실제로 가기 위해서는 거제 경찰서 입장에서는 기재부 사업 위치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예.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적 행정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설계 공기를 또 맞추기 위해서 또 재검토가 필요하며 세 번째는 공사 진행 사항이라든지 계획 변경에 따라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이러한 TF팀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영규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국장님한테 지금 우리 경찰서와 우리 거제시의 실무자들끼리 이전에 관한 TF팀을 만들자 해서 먼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공문이 안 옵니다. 상당히 자기들도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재부에서 이런 우리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또 상의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하는데 적극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에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 힘든데 어차피 우리가 재정적인 비용이 우리 거제시의 예산으로 투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거는 나중에 차후에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누구한테 질의할 겁니까? 예, 안수봉 의원 허락하겠습니까? 우리 안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답변 사기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성장했습니까?
불허한다고요? 뒤에 앉아도 너무하네. 예, 그래.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질문한 보충 질문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보충 질문은 하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